자, 이번에는 이광모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모 전문가님, 오늘 장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제 종목 심택. 제 종목이라는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네. 그만큼 많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네. 오늘 또다시 언급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제가 출연하는 방송마다 심택을 이야기를 드려왔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택이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기회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렸을 때, 예. 사실 눈으로 보이는 차트에 대한 형태는 좀 어려웠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25,000원대부터 해서 빠르게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주가가 어느덧 연중 신고가 위치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은 신고가를 가기 위한 과정에 대한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닌데,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목이 좀 시장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장 초반 출발은 마이너스 1% 근접하게 내려왔다가 장중에 2%대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 주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가장 근접해 있는 모멘텀, DDR5에 대한 소개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은 정말 시간을 두고 본다라면은 정말 많은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근접하게 그러니까 일정화되는 모멘텀은 DDR5에 대한 수요거든요. 예. 이 부분들을 따른다라면은 제가 DDR5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 포인트들을 좀 잡아드리기도 했었고, 그 중에서 PCB 종목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PCB에 대한 가격 상승,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들면서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그래서 제가 심데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탑픽 종목은 심텍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었고요. 네. 아마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이토마토 네. 시청자분들은 아마 심텍 보면은 제가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이고, 네. 최근에 정말 지수에 대한 환경이 어려웠을 때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개별적인 종목들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 종목도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내려왔었어요. 근데 예. 이 순간에서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 드렸고, 관점 바뀌지 않는다고 네. 누차 언급해 주셨죠. 그렇죠. 오히려 내려오면 기회다라고 예. 언급을 많이 해드렸고, 그 가격대가 25,000원 전후였는데 지금 3만 원대까지 빠르게 왔고, 이 종목이 이제 신고가 위치 매물대 진입까지 했고, 어느새 이렇게 얼마 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신고가까지. 그리고 심택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제가 추천 1주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7월 달부터 6, 7월 달부터 해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지금까지 상승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신고가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예. 심택에 대한 수익이 실적 베이스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이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DDR5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시장 뷰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그 내년이 올해죠. 내년보다 내후년, 이제는 내년 2022년도까지 더 좋아질 수 있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수기였던 2분기, 3분기에 대한 리스크는 있었습니다. 디램 가격에 대한 조정,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로 했었는데, 이 대만에서의 PC 생산이라든지 노트북 예.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비수기를 만나고 있는데, 이번에 3분기에 대한 실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서프라이즈도 보통의 서프라이즈가 아니죠. 예.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4분기부터 해서 세트 수요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4분기 이후부터 해서 내년까지에 대한 사이클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DDR5에 대한 양산은 이제부터 삼성전자 먼저, SK 하이닉스 그리고 따라가게 되는데,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슈퍼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 예상합니다. 일단 이 DDR5에 대한 수요가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DDR5를 탑재할 수 있는 CPU라든지 OS에 대한 존재가 필요한데, OS는 이미 이제 이달 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가 됐죠.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주가 흐름도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남은 건 인텔입니다. 네. 인텔에 대한 CPU 12세대 발표 나오는데요. 12세대 발표가 생각보다는 좀 늦었어요. 네. 그런데 13세대까지는 발표가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세대, 13세대에서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DDR5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 대한 뷰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면은 실적에 대한 반영도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대만에 대한 수요라든지 최근에 와서 세트에 대한 수요는 사실 올 초에 코로나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좀 지연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하반기에 모멘텀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DDR4에 대한 재고 소진 기간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재고에 대한 소진이 오히려 전방에서의 이 수요에 대한 공급으로 모멘텀 전환을 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괜찮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공급 IT 전반적인 부품에 대한 공급난이 글로벌 시장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이 주요 IT 기업들을 소집해서 반도체 대책 회의와 같은 혹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쪽에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기간을 좀 주었어요. 한 달여 정도. 그 기간에 대한 피드백이 나오는 것이 이제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트 수요와 더불어서 공급난에 대한 해소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공급난 해소 투자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더 확고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에 대한 베이스는 내년부터 기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간적으로 했을 때 지금의 반등에 만족하지 말자. 더 큰 이 수요에 대한 실적 반영을 기다리자. 내년 3분기 때까지는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심택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있는데요. 팔자란 얘기를 안 해요. 예. 물론 이제 이 종목이 10,000원대부터 해서 30,000원대까지 올라왔지만은 지금 팔자리 아닙니다. 강력하게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금은 PCB, DDR5에 대한 포인트를 들고 있지만은 11월 달, 12월 달 연말에 나올 이제 삼성의 투자 계획은요.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일 거예요. 그러면은 PCB에 대한 섹터도 바뀔 것이고 파운드리 비메모리 관련된 섹터가 새롭게 움직일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라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제가 투자의 신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이 지분 투자를 받았던 회사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올랐어요. 원익 IPS, 뭐 SNS텍, 뭐 YIK 이와 같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들 종목들은요 연말에 또 투자 계획이 나온다면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적인 인식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무 전문가께서 항상 또 강조해 주시는 종목 심택이었습니다. 이 종목 DDR5죠 역시 최근에는 잠시 시장이 내려가면서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만 어느새 바로 전고점 부근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대감은 계속 이어진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